월요일마다 투자에 도움되는 마인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요즘에 이제 졸업 시즌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졸업 시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? 뭐 학사모도 떠오르고 뭐 꽃다발 같은 것도 떠오르겠지만 이 축사를 하는 거 있죠. 그러니까 졸업식 가서 연설하고 축사한 것들, 특히 이제 각계 뭐 유명인이나 뭐 경제인들이 어떤 그 통찰력 있는 축사를 한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축사로 익숙한 것이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걸 겁니다. 이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해가지고 굳이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직하게 갈 길을 가라,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 말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좀 졸업 축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스티브 잡스가 입양아 출신이에요. 입양아 출신에다가 뭐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가긴 했지만 바로 중퇴를 하고 또 애플을 차려서 엄청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뭐 큰 부자가 됐다가 또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픽사를 차려가지고 다시 뭐 복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기까지 뭐 다양한 다사다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가 이 스티브 잡스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지구백과라는 그런 잡지의 그 페간호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었던 뭐 문구라고 합니다. 근데 요게 뭐 그 히피 그런 문화의 그런 잡지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 스티브 잡스가 뭐 그런 쪽을 뭐 좋아하니까 요 문구를 뭐 좌우명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거를 그때 언급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그 축사라는 거를 보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 좀 깨달음 같은 거를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 애틀랜타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 했던 뭐 그런 사모펀드 CEO가 있습니다.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 분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고 한 게 이슈가 돼서 그렇지 사실 요 연설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있거든요.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. 뭐냐, 그 무엇도 일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. 이 얘기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연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다들 자기한테 창업을 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분도 이제 사모펀드 뭐 세계에서 뭐 소프트웨어 쪽 투자로는 뭐 손꼽히는 그런 사모펀드라고 하니까 큰 부자겠죠. 근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다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. 빨리 앱 만들고 빨리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고 싶다. 뭐 상장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소프트웨어 쪽 사모펀드니까.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든다. 왜 그러냐?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의 노력을 간과하더라.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결과만 보지 이 과정에서의 어떤 고생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일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일이라는 게 뭐냐? 결국에 뭐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고생도 하고 많은 고통도 있으면서 결국에 날로 먹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치열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. 저도 이제 7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야근을 했습니다. 거의 야근을 하고 건설회사니까 당연히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10시에 퇴근을 하는 삶을 거의 매년 살았었는데 야근도 많이 하고 뭐 주말에도 일도 많이 하고 명절 빼고는 사실 뭐 연휴를 그게 쉰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한 7년 정도 사니까 사실 되게 피폐해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기업에서 문화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건설회사도 그렇고 다른 대기업들도 되게 일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이게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. 거기다가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둘 준비를 하라 이런 영상도 제가 예전부터 찍었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직장인 분들도 많이 보니까. 근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회사를 또 오래 다닐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회사라는 걸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기반으로 뭐 사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는 것인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어쨌든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또 몇 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악착같이 또 모아가지고 자금을 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게 뭐 1,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꽤 오래 걸리기도 한다. 그래서 뭐 저는 7년 정도 걸리기도 했지만 뭐 운이 조금 좋아서 빨랐던 거지 뭐 10년, 15년, 20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떤 준비를 마치는 경우들도 훨씬 많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 시간 자체도
많이 걸리기도 한다. 자, 거기다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아주 신중하게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를 해라. 그러니까 신중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를 피하려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 위험을 그렇다고 그냥 마냥 받아들이면 또 이제 망하는 거고 위험한 게 있다는 거를 알지만 되게 고민하고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만 감수하라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이효리 연예인 이효리 씨가 졸업 연설을 하나 한 게 있나 봐요. 이것도 뭐 조금 이슈가 됐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뭐 앞에 뒤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인생은 그냥 독고다이다라고 생각을 해라. 몸소 체득한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길 바랍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인 거고 당연히 리스크라는 거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둘 다 나에게 제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를 할 수도 있죠.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대충 했지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성공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걱정을 하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신중하게 따져봐서 위험을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게 정답이 정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남들과 좀 다르게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평범하다는 거를 벗어나는 순간 주변에서 뜯어말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들의 말을 들으면 남들처럼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성공도 실패도 사실 온전히 제 몫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녔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. 이 회사에서 잘 되면 우리 팀장님, 부장님인데 팀장님, 부장님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옛날에 30대 때만 해도 당연히 그냥 팀장님, 부장님 정도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차부장급 되거든요. 이제 차부장급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과연 회사를 다녔으면 그때 그 팀장님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게 나이를 먹어봐야 돼. 근데 결국에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도 저는 이제 공대 나오고 이제 기술직이니까 이 기술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덕담처럼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지만 그 말들을 만약에 듣고 살았다면은 저도 지금 뭐 차장이나 잘 되면 뭐 부장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야근하고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살았겠죠. 물론 뭐 그게 좋은 분들도 많아요. 그때 제가 건설회사 다녔을 때도 건설회사가 되게 천직이고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뭐 저는 안타깝게도 뭐 그쪽 길과는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. 물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있었을 텐데 이 회사를 퇴사한다는 거, 무언가 투자를 한다는 거 이런 리스크를 감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거기다 이런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다면 행동을 하게 된다. 그런데 이게 그냥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저녁이고 주말이고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확신을 가진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다가 일도 정말 막 죽어라고 하면 그때 무언가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. 저도 투자로 인생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저축을 이제 90%를 했거든요. 회사를 다니면서. 물론 결혼하고는 좀 줄었지만 이 90% 저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. 거기다가 제가 시작했을 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란 말이죠. 금융위기 직후에 뭐 시장이 완전 뭐 박살이 났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썼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은 뭐 대출이나 뭐 전세를 낀다는 게 뭐 너무 당연하다. 뭐 상승기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금융위기의 시절, 이 하우스 푸어의 시절 때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거 그 말은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큰 리스크를 지는 거죠. 뭐 대출도 껴가지고 신용대출을 껴가지고 무언가 산다는 거. 남들이 다 안 산다고 할 때, 남들이 제발 내 집을 사주세요라고 할 때 거꾸로 무언가 레버리지까지 한다는 거는 뭐 저도 뭐 확신이 들어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 공포감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. 이 공포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내가 무언가 확신이 든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확신이 들어도 막상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. 자, 거기다가 아까 제가 저축을 뭐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첫 투자금을 모으는 시간이 뭐 한 2년, 뭐 3년 막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이 다음에 똑같은 투자금을 모으는 시간이 몇 년 걸릴까요? 막 6년, 어떤 분들은 10년,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모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
이게 무슨 소리냐? 이 저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. 근데 보통은 안 해본 사람들이 저축을 무시해. 그러니까 저축해가지고 언제 부자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치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저축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되게 힘들고 저축이라는 거는 되게 간과하게 마련입니다. 왜냐하면 저축은 무언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축이 뭐가 어려워. 근데 막상 본인은 저축을 못해. 이런 약간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 첫 투자금은 어떻게 모읍니다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오고 하면서 집도 넓혀야 되고 뭐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게 많으면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다음 투자금은 훨씬 더 오래 걸리죠. 그래서 처음에 한번 투자를 이렇게 잘하셨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없어요. 다음이 없어. 그냥 이렇게 한번 투자하고 쭉 옆으로 횡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가 95%고 기술은 5%도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동산 쪽에서 기술이라는 거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다주택을 하거나 어려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. 그리고 뭐 떨어지지 않을 만한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을 만한 거를 사겠다 정도는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막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아파트, 좋은 집 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겠죠. 내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흔들흔들해서 그런 거거든요. 막상 무언가 내가 확신이 생겨도 사람은 무섭기 때문에 금방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한 번 했다가 안 하고 하려다가 말고 이게 보통의 약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. 거기다가 이 투자라는 거 특히 레버리지 같은 거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무섭죠.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패 확률이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실패 확률이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실패를 아예 안 하려고 실패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실패 안 하는 방법은 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애매할 때는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그랬을 때 이제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. 그래서 보통 지나고 나서 그때 할 걸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또 막 8천만 원 가까이 가고 조금 있으면 또 막 1억 뚫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1년 전에 2,500이었어. 와 그때 살 걸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위기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많고 또 반대로 한번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 해리포터를 쓴 J.K. 롤링이라는 그 작가가 있죠. 이 작가가 하버드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. 이 실패를 겪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나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. 이분이 이제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 이제 상당히 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. 그래서 정말 뭐 돈도 없었고 결혼 생활도 막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바닥까지 갔었는데 그때에서 겪었던 것들이 자기가 성공하는 데 많이 밑바탕이 됐다.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남한테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했을 때 성공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 실패라는 게 절대 그냥 날리는 것은 아니다. 여기서 내가 또 잘 정리를 하고 깨닫는 게 있으면 이 안에서 다음번 성공을 또 찾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들고 성공 확률을 100%로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없다.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. 그리고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성공 확률이 100%가 되는 건 아니죠. 그렇지만 55%, 60%, 70%라도 만들어 놓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스티브 잡스의 연설로 돌아가면은 Stay hungry, stay foolish라고 했는데 갈 길을 정했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망을 하라는 거잖아요. 이 스티브 잡스도 실패 많이 했거든요.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기 회사로 돌아오고 그리고 결국에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세계 최고의 CEO 소리를 들으면서 말 그대로 이제 시총 1위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결국에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다들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삶을 살았던 거는 내가 갈 길을 정했고 그 안에서 실패와 위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갔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게 되게 복잡스럽고
할 일도 많고 당장 또 닥친 것들도 많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인생의 물줄기라는 걸 바꾸는 거는 원래 어렵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원래 어려운 거를 억지로 바꾸려는 거잖아요.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걸 거꾸로 역류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래서 하다 보면 포기하는 게 어찌 보면 대다수의 삶인데 이 포기를 안 하고 굳이 연어처럼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도 많이 보실 거고 저희 채널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억지로 이게 흘러내리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힘들지만 이 힘든 걸 한번 극복하고 계속 가면 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부업도 그렇고 아니면 아주 쉽게 저축이나 아니면 지금 뭐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분명히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확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떨어질 거예요. 요럴 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다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에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.